강관의 의식주주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관우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이제 연휴 마지막 날 지금 이제 동영상을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지난주에 제가 장 초반 좀 약할 것 같다. 장 중후반 좀 반등을 노려보자 했는데 반등이 제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들 조금 그래도 이제 랠리프 랠리에 많이 마음 졸이셨던 거는 이제 마음을 좀 한숨 놓으셨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적은 아주 튼튼하죠. 제가 지금 제목을 써놨습니다만 우리나라 실적 가지고 지금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갈 거냐, 과연 8천을 회복할 거냐, 진짜 외국계 IB들이 얘기하는 대로 10,000까지 갈 거냐, 진짜 가능한 거냐, 언제 가능한 거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 플러스 하나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가게 된다고 하면 이게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둘째 줄입니다. 미국하고 이란의 종전 가능성, 지금 MOU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보니까 진전이 좀 되는 모양인데 사실은 아직도 불확실한 게 많죠. 그러나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뭡니까? 먼저 가서 선취매 이런 입장에서 좀 기다릴 수도 있겠다. 좀 지켜보자. 먼저 가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뒤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까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이렇게 갔던 악순환에 이 악순환의 고리가 다시 반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가 떨어지면 물가 압력 떨어지고, 그럼 금리 상승 압력이 떨어지면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 할인율이 높아졌던 게 다시 낮아질 수 있다. 그러면 주가 재평가가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지금 시점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번 주에 이벤트죠. 이제 화요일 시작하자마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대금이 크지는 않을 건데요. 몇 조, 수조 단위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얼마만큼 커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SK 하이닉스 ADR을 언더라잉 쉐어를 해가지고 다시 ETF를 이제 발행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관련된 이런 이제 유동성들이 시장에서 ETF의 형태로 상당히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뭐죠?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이제 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도 이제 핵심 질문들 FAQ죠.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질문할 것 같은 게 뭔가 제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좀 살펴봤는데요. PER은 낮다는데 왜 우리 코스피 계속 이렇게 할인 상태에 있는가, 이런 게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저도 이제 계속 지금 몇 주 동안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다시 업데이트를 해 드리고 싶고요. 실적은 좋은데 외국인들 언제나 이제 팔자가 끝날까요? 계속 팔자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르는데 4계좌만 좀 아니다 싶은 분들이 좀 계실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소외감이 있을 분들을 위해서 또 이런 이제 섹션도 하나 마련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스피 8,000 회복 다시 가능할까? 그리고 10,000까지도 갈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재는 분들이 많겠죠.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숫자를 좀 돌려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환율, 금리 지금 계속 우리나라 시장에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8,000 근처로 다시 회복은 했습니다만은 이상한 것은 환율도 1,510원 중반대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다. 환율이 올라가는데도 시장은 올라갔다. 금리가 또 올라가는데도 시장은 올라갔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기로 하고, 자, 이번 주에 이제 레버리지 ETF 들어옵니다. 어떻게 우리 시장한테 좋은 영향을 줄까요? 나쁜 영향을 줄까요? 변동성은 커지게는 돼 있습니다만 조금 위험성 관리하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민펀드 6천억짜리 완판이 됐죠. 코스닥이 지난 금요일날 아주 강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요거까지 다 담아서 오늘 전략 1편, 2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입니다. PER은 낮다는데 왜 지금 코스피는 할인 받나, 이런 관점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왼쪽은 PBR이죠. PBR은 지금 사상 최대치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3 표준 편차 그 근처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 제목입니다. 제가 밑에 하단에 제목을 써놨습니다만은 저 PER,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보면 저 PER 하면서 시장에서 10배 갈 거다, 12배 갈 거다, 이렇게 막 떠드는 분들이 있죠. 저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맥스 저는 한 9배 정도까지는 저는 지켜볼 생각이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만은 10배까지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저 PER보다는 고 PBR, 왼쪽에 있죠. 고 PBR 상당히 높아져 있는 역사상 최고치
다시 부근에 있는 고PBR 부담을 지금 거래 중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순환적인 그런 이익의 특징이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장이 27년까지는 그래도 한 20% 중반, 30%까지도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28년은 아직까지 그런 숫자를 제시받고 있지 않아요. 시장 컨센서스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28년은 거의 성장이 정체된다, 이런 숫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말로는 뭐 저 PBR, 저 PER이 10배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성장이 계속 될 거다, 순환성이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뭐 28년 가면서 정체될 거다, 지금 그런 아직 숫자 이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불식시키려면 3분기, 4분기 가면서 반도체 가격들이 더 뭐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를 이제 우리가 상정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적은 좋다는데 외국인들 12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입니다. 지금 회색으로 제가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들 판 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줄을 세워 봤는데요. 오른쪽 보시면은 계속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한 규모로 지금 팔고 있다, 그런 거고, 연초 대비해서 본다면 뭐 90조 지금 넘어가는 이런 이제 그림으로 제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녹색으로 표현된 거는 선물입니다만은, 선물도 뭐 하루 이틀 약간 뭐 선물 사자로 장막판에 돌아선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톤, 이런 톤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물도 선물도 외국인들은 계속 지금 하방으로 자꾸 이제 팔고 있어가지고 시장이 올라가는데 조금 뭐랄까 힘겹게 좀 하고 있다. 지금 개인들 그리고 ETF 자금들이 올려서 계속 사고는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은 좀처럼 이제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왼쪽 보시죠. 위에가 하이닉스입니다. 밑에 파란 게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 지분율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50% 근방에서 조금 뭐 지지가 될까, 이런 거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죠. 차트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는 그나마 삼성전자 대비해가지고 더 위로 솟았었고, 반도체 뭐 완전하게 순수 반도체 주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이제 온전히 수혜를 다 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많이들 좋아들 하시고 주가도 이렇게 많이 뻗었던 건데, 외국인들은 뭐 계속 그나마 삼성전자보다는 덜 팔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같이 이제 분위기를 타면서 밑으로 지분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연출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지분율이 당분간은 좀 내려가는 그런 거를 이제 머리에다 넣고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들 왜 이렇게 반도체를 줄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차익 실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지금 뭐 스페이스X 공모자금 마련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지요. 근데 그게 뭐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우리나라를 이제 추종하는 MSCI 이머징 마켓 펀드들인 뭐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펀드들하고 아마 구별이 될 수는 있을 텐데, 그게 뭐 다시 리알로케이션 하는 차원에서 뭐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 시장을 지금 가장 시장을 많이 올라온 시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밀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 내에서 우리나라 시장의 비중을 상당히 올렸습니다. 그것만 보면은 사실은 다시 유입이 돼야지 될 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을 계속 팔고 있다.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가 우리 시장의 위로 더 리레이팅이 가능할지 말지를 판단하게끔 하는 이런 이제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뭐 국민연금에서 이제 지금 우리 국내 시장 한도 이걸 조금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지방선거 며칠 앞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이제 조정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중에 뭐 7월 넘어가고 8월 넘어가서 조정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뭐 100조에서 150조 팔자 매물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항상 염두하시면서 뭐 너무 조급하게 이렇게 덤비지 말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그렇게 90조가량 팔았는데 그럼 외국인 지분율은 내려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파란 줄로 쭉 오히려 계속 파는데도 파란 줄은 지분율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지금 올라가 있어요. 39.5%까지 가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금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게 금액이 많이 올라가서 그럴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이 둘의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죠? 50%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줄여도 자고 나면 올라가고 자고 나면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외국인 지분율은 계속 높은 상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생각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에 크게 기대는 하지 말자 이런 생각입니다. 자, 또 이제 최근에 외국인이 파는 거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이유를 이제 갖다 붙이는데 저희는 완전히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스페이스X를 비롯해서 이제 거대 뭐 회사들 오픈 AI 그리고 엔트로픽 이게 이제 금년 안에 IPO 들어온다. 이거 자금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지금 뭐 회수 국면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죠. 여기 이제 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결론만 보면은 시총이 3.5에서 4.0 트릴리언 US 달러입니다. 트릴리언 US 달러면 우리나라 할 때는 1,500원을 더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5천조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의 돈들이 지금 빠져나갈 수 있다? 뭐, 그게 다는 아니죠. 지금 자금 조달하는 건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게 이제 새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밸류에이션 문제도 생겨요. 엄청나게 지금 높은 밸류에이션에 지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른쪽에 EV per sales, forward PER 이렇게 했습니다만 EV sales는 뭐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이제 척도니까 forward PER로만 말씀을 드리면 스페이스X가 80에서 120배 이런 이제 구간 정도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S&P 500에 지금 평균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21에서 22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엄청나게 4배에서 뭐 한 대여섯 배 이 정도 더 높은 가격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S&P 500이나 나스닥 뭐 이런 데들이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올라가죠. 이 오픈 AI도 마찬가지입니다. PER로 봤을 때 포워드 기준으로 60에서 110배, 시장보다 3배에서 5배 이렇게 높은 가격에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고 최근에 엔트로픽에 대한 기대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도 포워드 PER 기준으로 55에서 90배, 여전히 시장보다 좀 많이 높은 이런 이제 가격대로 들어온다. 시장한테 밸류에이션 적으로도 사실은 영향력을 좀 안 좋게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익이 지금 당장 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익은 지금 덜 나고 안 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일 빨리 이익 전환이 될 거는 엔트로픽, 그 다음에 스페이스X 부분별로 조금 이제 다르죠. 거기는 스타링크도 있고 우주 발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별은 약간은 다른데 어쨌든 스페이스X가 이제 올 것 같고 오픈 AI가 그나마 어딥니까? 29년에서 30년이나 돼야지 이제 영업으로 BEP를 돌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영업적으로 돈을 못 버는 데다가 시장의 돈들이 지금 막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제 큰 뭐 M7이 됐든 다른 이제 주식들도 사실은 상당히 유동성이 좀 말라갈 수가 있죠. 그런 건 좀 유념을 하셔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마이크론이나 뭐 엔비디아나 여기서도 이제 조금씩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론도 최근에 주가가 좋았습니다만은 뭐 이익 많이 나는 데서 조금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지난 주말 또 마이크론 조금 주가가 눌렸습니다만 이제 조금 지금 많이 급하게 지금 4월, 5월 달렸기 때문에 그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 우리나라 차익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을 팔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망가는 거냐, 아니면 그냥 차익만 하는 거냐. 그거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차익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싶은 거죠. 왜? 아직 뭐 메모리 사이클이 지금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코스피 다시 한번 지금 이어투데이트 연초 이래로 86%의 성적을 보이면서 전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왼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72% 여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 시장은 달려가고 있고요. 다른 시장에 비해서 뭐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리고 대만에 여기 46% 있습니다만 거의 뭐 2배 정도 지금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삼성전자, SK의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우리 시장이 너무 잘 나간 게 지금 오히려 외국인들 팔자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다. 외국인들도 좀 사줬으면 되는데 사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런데 왜 내 계좌만 좀 시원찮을까요? 그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아마도 비중이 조금 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만 더 해도 제가 여기 숫자로 써놨습니다만 시총의 50%입니다. 근데 이게 거의 67% 금년에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 시장은 보고 있고 내년에는 70%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없다? 그러면 성적이 나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일부는 좀 제가 한 40에서 50%는 무조건 넣어놓고 뭐 잘못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는 계속적으로 버틸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는 뭐 제 그 강권의 의식주지에서도 말씀드리고 지난번 연합뉴스 경제TV 가서도 제가 계속 그런 점을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적으로 우리 이익이 엄청나게 나는 그런 국면이니 잘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워놓으면은 계좌가 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뭐 그나마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또 같이 이제 동행하는 그런 주식인데 그거보다 주가가 더 많이 갈 수 있는 주식이 있죠. 뭐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데 삼성물산이 있고 SK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의 중간 지주사이고 지분을 20% 들고 있는 SK스퀘어라고 있습니다. 제가 SK스퀘어 엄청나게 작년 말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죠. 품절주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도 이미 많이 올랐을 텐데 그 뒤로도 뭐 SK하이닉스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없는 분들은 삼성물산 그리고 SK스퀘어도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는 또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가 이제 또 배당도 더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삼성전자 우선주도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어쨌든 이런 삼성전자 보통주 우선주, 삼성물산, SK하이닉스, SK스퀘어 이 5개 종목만 해도 우리 시총의 거의 55%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55%나 되는 시총을 만약 업신여기고 없다고 하면은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번 주에 그 코스피 8,000을 노릴 수 있을까요? 이제 좀 전략 1편 마무리를 해 드려야 되는데 강세 요인, 조정 요인 쭉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는 뭐 선행 PER이 7.77배 여기 수준에 와 있습니다. PER로 보면은 뭐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제 느낌에는 그렇게 낮지도 않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선행 PBR은 아주 높은 부분에 있습니다. 1.81배 플러스 3 표준편차 부분에 있다. 제가 계속 높은 부분에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ROE가 24%대이기 때문에 더 조금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마이너스 요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요인들, 이익과 관련된,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마이너스 요인들은 제가 전략 2편에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에 이제 제가 보고 싶은 이제 이벤트는 이 레버리지 ETF 요거하고 그다음에 미국 이란의 종전 가능성 그거에서 먼저 좀 가서 좀 쳐다보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전략 2편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